안녕하십니까. 본 시국선언 발표의 진행을 맡게 된 조지아텍 쿠사 회장 이태곤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희 학생 그리고 교수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국선언에는 교내 4개 학생단체 GT 쿠사, KSA YG 챕터, 그 다음에 키악 그리고 KSA에서 공동 주최 진행 기획을 맡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국선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화 시국선언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각종 무기나 폭행 그리고 욕설을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국선언의 NPTA로는 조지아텍과 GT 폴리스에서 허가받은 곳으로서 이렇게 각종 그런 폭행 같은 거를 욕설이나 그런 거를 참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은 첫 번째로 저희 단체에서 제작한 시국선언을 한국어판 그리고 영어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된 스피치 분들의 발표가 있겠고, 그리고 자유 토론회가 있은 뒤 공식적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GTKSA 회장 조한준 회장님께서의 시국선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SA 이번 25기 회장을 맡고 있는 조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용납하기 어려운 부패와 무능을 보아왔다. 304명이 넘는 학생들이 죽어갔던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은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웠고 그 시간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냈다. 박 대통령이 항상 자신의 수첩에 적힌 글을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읽어낼 때에도 우리는 신뢰하려고 노력했다. 대통령의 배후에 누군가 있으며 박 대통령은 꼭두각시라고 할 때에도 지나친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투표를 통한 선출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몰랐던 비선 실세가 우리를 지배하며 앞서 말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퍼즐을 맞춰져가 대통령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나라의 뿌리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권력을 잠시 빌려준 일꾼이다. 그러나 국민 하나하나가 빌려준 권력을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에게 위임하여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직결된 군사기밀을 알려주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시키며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대학 입학에까지 개입해 비선 실세의 딸을 부정 입학시켰다. 이외에도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부정을 깨끗하게 조사해야 할 검찰까지도 믿을 수 없게 만든 정부와 대통령은 비단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들까지도 우롱했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조국은 우리의 얼굴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개 그들의 국적에 따라 인식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판단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최고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나라, 그리고 오늘날 세계 전자제품을 선도하는 IT 강국과 같이 자랑스러운 나라였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는커녕 헌법조차도 지키지 못한 정권이 우리의 얼굴이라면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더 이상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란 국민의 권력을 임기 동안 위임받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갖는다. 동시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기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대통령에 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국정 수행을 해낸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모두 국정 수행 도중 실수 또 혹은 실패를 했고 각자의 방법으로 책임을 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여러 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오직 사퇴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박 대통령은 들어라. 국가 기반을 흔들고 국민 모두를 우롱한 비선실세 그리고 관계자들을 확실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꼭두가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어 시국선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S의 YG 조지아챕터의 회장을 맡은 정영기입니다. 저는 저희 시국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했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We have seen President Kenneth Park's inexcusable corruption and their incompetence as president. During the critical time when over 300 students were drowning in the Seoul Ferry tragedy, the president was missing for 7 hours and has failed to explain her whereabouts. Regardless, at that point, we subdued our raging anger. Despite her over-dependence on written scripts and her eerily nonsensical rhetoric, we were patient. When rumors of her being nothing but a political puppet surfaced, we were skeptical. We have tried to retain confidence in our elected president. However, now that it has been revealed that Sun Soo Choi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many of the president's actions, we can no longer remain silent. When a politically unqualified citizen such as Sun Soo Choi puts words into the president's mouth and exercises the president's power through marionette strings, we, as a concerned Korean student body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ust step forward and voice our opinions. We demand President Park and their administration to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a democratic nation as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is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nd the citizens are its owners. Allowing this unqualified subject to resume questionable influence in personal and governmental affairs. Choi has intervened in appointments of governmental officials, has embezzled public funds into her own pocket, and bought her daughter's way into college. This only constitutes the tip of the iceberg, with other corruptions being exposed day by day. Her qualifications, by secretly handing her authority to the self-proclaimed shaman without any political qualifications, President Park betrayed not only the citizens of South Korea, but also citizens of all democratic nations. Furthermore, give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ave lost hope for a fair prosecution, and the President and administration have ridiculed both the Korean people and overseas Koreans. In such a diverse nation as the United States, our ethnicity is part of our identity. When we meet new people, we often categorize them by their nationality and make judgments based on our impression of the nation. Up until now, the Republic of Korea was a great nation. This is not to say that the nation was perfect, but that it endured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was coined the term miracle on the Han River for the most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following the war, overthrew a dictatorship, and became the leading electronics nations in the world. This is the Korea that we are proud of. However, with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in such an embarrassing state, it becomes difficult for us to proudly represent our heritag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and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the state authorities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The President temporarily holds power under the authority of the citizens and serves 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that are mad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t presidents who had failed to keep their promises or who made mistakes in conducting state affairs had taken responsibility for their shortcomings in their own ways. However, President Park, through this Park Choi Gate scandal, has infringed countles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 Park's public apology on November 4th of 2016 was in no way a sufficient reconciliation for abuse of power and infiltration of outlandish shamanism into the Blue House. Making excuses saying that she had shared the documents out of a pure heart so that she could carefully review the documents is no way sufficient. We demand that President Park and the administration be held accountable for mocking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We demand President Park to resign now. Thank you.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구선언 하는 것도 있고, 광화문 가서 민중청궐기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 띠를 이렇게 둘러매고 진짜 결사 반대 대통령 하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가 저명한 과학자가 되면, 우리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되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게 가능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숙제를 베끼는 이유는 고작 학점 때문입니다. 고작 학점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고작 학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150학점을 듣고 대학교를 언더그레드를 졸업한다고 치면 3학점짜리 한 과목이 B학점에서 A학점으로 올라가는 건 평점에서 고작 0.02가 올라가는 겁니다. 3.0이면 3.02, 3.8이면 3.82. 우리가 과제를 베끼는 것처럼 작은 비리를 저질러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사건을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해야만 나중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친구들이 안 하고 우리가 안 하면 그제서야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세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기성세대 중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려서 바꾸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는 이 말을 안 쓰지만 많이 쓰는데 헬조선 합니다. 우리나라가 헬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이 우리 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헬조선은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60, 70대들은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했는데 그래도 굶지 않게 만들었고 40, 50대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부러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선거 조작으로 됐어. 그러니까 하야해야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을 죽였어. 어떻게 국민을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6월 항쟁에는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지금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20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성세대가 돼버리자 그들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엄청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우병우 민중수석에 관한 사진인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별로인 우병우 민중수석이 20대 때 40패스하고 했던 인터뷰에서는 나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내가 검사가 돼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멋있었던 우병우 민중수석이, 그렇게 멋있었던 386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자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이런 작은 것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기성세대를 비판했고 그러면서 시위를 했지만 당시 그들은 작은 유혹에, 그 작은 유혹에 필요한 작은 비리에는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꼭 이뤄내야 합니다. 말뿐만 할 게 아니고 작은 유혹부터 이겨내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처럼 들리고 너무 어려운 일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하고 또 청렴하게 한다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가 저명한 과학자가 됐을 때, 우리가 대기업을 바꿀 수 있는 임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높은 곳을 차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겁니다. 우리가 정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시국선언을 넘어서 오늘부터 정의로움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료공학과의 장승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조지아텍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부터니까 이제 거의 만 10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같이 자랑스러움을 느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강의실과 연구실 등에서만 이렇게 배웠던 반가운 얼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인 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참으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국선언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너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참으로 부인할 수 없게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성세대인 저는 바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이 안타까운 시대를 만들어내게 된 그런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움과 더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족하나마 제가 준비해온 격려와 응원을 담은 그 마음을 담은 글을 낭독함으로써 제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지아텍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아텍의 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 교수입니다. 저는 조지아텍의 한인 학생단체인 KSA, 쿠사, 키학과 KSEA, YG가 함께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현재 우리들의 고국인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그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불법적 행위로 비롯된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 이화여자대학교의 부정입학 및 부정학사 처리가 학생 및 교수들에게 발각되어 항의가 이루어지며 시작된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언론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이 모든 불법한 정치농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폭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음이 JTBC 뉴스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지정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계 외에 법조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시국성명 및 선언을 통해 이 심각한 불법적 국기문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11월 12일을 시작으로 지금 이르기까지 주말이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집회를 가지고 있으며 애틀랜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한인 동포 사회가 있는 곳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시국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의 초창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부대와 사이버 공작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30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는 항의를 하던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사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굴욕적 협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퇴행적 국정화, 개성공단의 폐쇄 강행과 일방적인 사드 배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밀실 추진 등등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현대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속수무책과도 같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되도록이면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기대하며 마음을 잡아왔는데, 이제는 아무 공식적인 직위도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과 함께 불법적으로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것이 밝혀지자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퍼즐이 맞추어지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러한 기만적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기초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공적인 권력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자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전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유린이요 국기문란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기관들의 시국선언과 발맞추어 우리 조자택의 한인 학생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에 항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한인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으로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많은 여론들이 요즘의 대학생들이 마치 고등학생들이 나이만 많이 먹은 것 같다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과정의 성숙한 참여의식과 관심이 고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보게 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또 지난 몇 주간 한국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국선언과 집회를 바라보면서 참여하며 느낀 소감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최순실, 차은택을 비롯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비리로 매우 화가 나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처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박근혜 정권이 사람을 죽이는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년 반 전 세월호 침몰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침몰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희생자들의 구조를 하지 못한 것, 아니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정부의 무능함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부라면 그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그러기는커녕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백남기 선생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위임한 공권력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1년간의 사투 끝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유가족들도 원치 않는 부검을 강행하려 하는 등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고 한진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분 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한 해에 14,00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죽음들의 책임을 다 박근혜 정권에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와 새누리 정권은 지난 4년간 쉬운해고, 공공기관 산업 민영화, 재벌 특혜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목줄을 죄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침이 박근혜를 어찌하진 못해도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 21세기 국보법 테러방지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주권자가 아닌 개, 돼지라고 여기게끔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집회나 시국선언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혹시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을 잡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해서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진 않을까 걱정하시진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2년 반 전 애틀랜타 CNN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제가 처음 참여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중에 어버이연합 같은 할아버지들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사진을 찍으며 체증을 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자리엔 한국 영사관 직원이 몰래 시위대인 척 참석하며 감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연합뉴스에 저와 제 아내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아, 나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는 뭐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참석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두려움의 벽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우리 스스로 긋도록 만든 그 선을 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를 지키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위대한 시민이고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더욱더 외치고 소리칩시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시민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부끄러운 게 저는 이번이 처음 시국선언에 나와보는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버워치라는 게임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어떤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온라인 대회에서 이제 보통 말하는 핵,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그 다음날 한 인터넷 방송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게임하는 거를 생중계로 내보냅니다. 그러자 모든 의혹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혹이 다 찬사로 바뀝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혹을 없애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나의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순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그냥 연설문에 조금만 최순실이 수정을 해줬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도에서 여러 국정 개입의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 몰래 한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나 아니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모았던 돈들이 다 그 최순실 일당으로 간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의혹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블로그에 세월호 7시간 이것이 팩트다 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팩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팩트가 있냐면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다. 그냥 결국 전화 지시와 그리고 서면 지시만 했다. 그리고 그 집무실이 아닌 관저 집무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런 팩트만 있더라고요. 결국 의혹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을 대할 때도 거짓으로 얘기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사과문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선 한 2주도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면 조사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 검찰 조사가 나온 뒤에는 이렇게 발표한 검찰의 조사는 받지 못하겠다. 이것이 성실히 받겠다고 얘기한 대통령의 자세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원래는 국회에서 정한 총리를 지정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이제 대두화되기가 시작했죠. 그래서 탄핵이 대두화되자 그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왜냐면 탄핵이 되면은 그 총리가 자기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총리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바꾸겠다고 했고 탄핵이 대두화되자 말을 바꿨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진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강제로 내려오거나.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남아있거든요.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라고 있으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 산불 같은 거는 바람이 불면은 더 활활 탑니다. 저 여기저기로 붙고요. 근데 지금 이 촛불들, 이 100만 촛불이 그저 작은 불, 바람이 불면 꺼질 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았다. 근데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 그 헌법 1조 2항에 관해서 읽어주신 분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봐야지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김진태 의원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주인인 곳에서 저렇게, 우리 국민이 주인인 곳에서 저렇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받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 하나 개인적인 소감을 발표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런 정치에 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좀 더러운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는 거다, 그냥 지들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헬조선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렇게 박근혜가 퇴진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시국선언할 수 있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국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머나먼 한국에 있는 분들께 저희도 조작대 학생들도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이렇게 저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언론화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석이 끝이 아닌 지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저희의 마음을 좀 한국 분들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